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올해 7월 7일 1억 3천일은 나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게임 기록을 보여주는데 바카라에 하루 동안만 19억을 베팅하고 1억 3천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기록을 보여줬는데 딴 날도 있고 잃은 날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1억 3천의 빚만 남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나이는 29살이고 월 수입은 700에서 100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본인보다 더 심한 환자가 과연 있을까요? 라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바카라에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롤링 평균 10억에서 20억은 기본이었다는데요. 3월에 빚이 9천이었지만 5월에 기적적으로 1000으로 3억을 따게 되었고, 빚 다 털고도 수중에 2억 정도 남아서 차도 지바겐으로 바꿔보고 술집 가서 돈도 개같이 썼다고 합니다. 돈 쓴 걸 인정을 못하는 편이라 술집 가서도 술 먹으면 화장실 가서 바카라로 복구했다는데요. 그러다 5월 초에 뚜껑 열린 날 가지고 있던 현금 다 들어가고 빚 7천을 만들었고, 6월 중순 다시 500으로 살살 굴려보자 라는 마인드로 일주일 만에 1억 2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7천 빚 다 까고도 5천이 수중에 남았다고 하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쳇바퀴에 어차피 내가 들고 있어봤자 또 죽을 걸 알기에 아예 잠그려고 보증금 5천짜리 3룸 집으로 이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중에 5천이 있는데 5천짜리 이사하려면 가구니 복비니 최소 여윳돈 1000은 있어야 했다는데요. 딱 집 보러 가기 하루 전날 술 만땅 판단력이 흐려져 1000출로 2000 마감 후 이사하고도 남을 여윳돈을 만들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1000 들어가자마자 10분 컷, 2000 들어가자마자 5분 컷, 막발 2000 들어가자마자 30분 컷하며 5천이 다 날아갔다고 합니다. 뚜껑 날아가서 뒤 없이 여기저기 돈 다 땡겨서 박다가 뒤졌다고 하는데, 금리 17%짜리 신용대출 5천에 지인 62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며 글을 마무리했는데, 그럼 징징대지 말고 빨리 뒤지세요 라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지인이 여신 2000 열어준다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본인이 너무 정신 같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본인 뇌가 망가졌다며 본인도 인정하고 본인이 통제가 안 된다는 수준까지 왔다는 걸 알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진짜 너 된 거라며 1000출 500출로 몇 억 벌어서 살려준 기억 때문에 넌 앞으로 뭘 하든 500만 생겨도 도박이 생각날 거고 반드시 500출 하게 될 거라며, 그렇게 몇십 번 꼬라박고 운 좋게 또 1억 마감 치는 날 히히덕거리면서 술 마시다가 술 마신 거 메꾸다 또 1억 꼬를 거고, 이 쳇바퀴 인생 살다가 결국엔 살려주는 것도 끝나고 도박설이나 풀면서 빚 갚으면서 살게 될 거라면서 이 스토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도박 중독자들이 그랬으니까 라고도 하는데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도박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도박 중독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했는데요. 글쓴이는 개인 사업을 하기에 동종업체의 친한 형 2명과 바다 이야기, 바둑이 등등을 취미로 즐겼고, 이때만 해도 그냥 별 생각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잃어봤자 적게는 몇십만원, 제일 크게 잃었던 게 바둑이 할 때 500 정도 잃고 아예 출입을 안 했다는데요. 글쓴이도 같이 다니긴 했지만 하루 10만원 상한선을 제한하며 놀았기 때문에 타격 없이 잘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맨날 술 처먹지 말고 우리도 보드 한번 타보자고 하여 삘 받아서 강원도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아무 준비도 없던 일정이라 도착하니 어두컴컴한 저녁이 되어 있었고, 이왕 왔으니 강원랜드 가서 놀다 가자는 형님의 말에 설렘을 안고 강원랜드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프론트에서 민증 까고 이래저래 해서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신용카드와 같이 생겼으며 얼굴도 받고 카드에는 하이원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다는데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각자에 맞는 게임을 하기로 했다는데, 바카라와 블랙잭은 엄청난 인기 품목이었고, 빠칭코는 무슨 포스트잇을 붙여놨던지 자리를 맡아놓고 난리 그런 난리도 없을 거라고 하는데, 주사위는 주사위 3개 투명통 안에서 튕겨나온 숫자 따라 우린 숫자가 크다, 적다, 같다, 숫자 몇이 나왔을 거다 등등 맞추는 건데, 이건 그냥 판 위에다가 돈을 걸면 되기에 오 단순하고 이게 좋겠군 하면서 주사위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맞았다고 하는데요. 몇 판하고
하고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커피부터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콜라, 사이다, 환타가 중간 벽에 설치되어 있었고 공짜기에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찾으러 갔는데 한 형은 블랙잭에 앉아서 열심히 하고 있었고 표정이 밝지 않은 거 보니 좀 잃은 것 같았다는데요. 다른 형을 찾아서 떠나보니 이번엔 바카라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형은 순식간에 30만원을 땄다고 합니다. 형 이겼으면 가야지, 내일도 놀아야 하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 형은 잃은 게 더 컸었는지 본전 찾고 간다고 했다는데요. 다시 블랙잭 형한테 가서 물어보니 200 좀 안되게 잃었다고 했고 결국 마감 시간이 되어 셋이 만나 정산을 했더니 글쓴이는 10만원 정도를 땄고 한 명은 180 마이너스, 또 한 명은 300 정도 마이너스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일어나서 보드 타려고 글쓴이는 생각했지만 형들은 바로 강원랜드로 가자고 했다는데요. 며칠 동안 게임을 계속하였고 중간 스코어는 글쓴이 0원에 다른 형은 마이너스 700만원, 또 다른 형은 마이너스 1200만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마이너스 1200만원 형은 계속 있겠다고 하여 그렇게 버스를 타고 다른 형과 서울로 다시 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같이 서울로 온 형과 밥을 먹다가 마이너스 1200 형 사무실 소식을 들었는데 사장이 한 번인가 두 번 잠깐 나오고 안 나왔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를 안 받았고 결국 강원랜드에 있다는 직감을 했다는데요. 그 형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다시 강원랜드에 가게 되었는데 그 형은 초췌해진 모습으로 바카라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에게 밥이라도 먹자고 이야기하니 돈을 좀 땄는지 순순히 들었다고 하는데요. 위에 밥을 먹는데 계산을 첫날 발급받았던 카드로 했고 콤프라고 하여 도박장에서 돈을 잃으면 그 카드에 일정 금액이 적립이 되는데 그걸로 밥을 사 먹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 올라가자고 하니 그 형은 좀만 더 하면 된다며 안 갈 거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니네 가고 나서 전당포에 차 맡겨서 그 돈으로 게임해서 차도 다시 찾고 슬슬 올라오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온 형이 안 보였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블랙잭에 가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왕 온 김에 30만원치만 하겠다며 게임을 하였고 결국 딱 5만원만 따더니 가자고 했다는데요. 바카라 형한테도 가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여 그렇게 강원랜드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원랜드에서 구출한 후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그 형은 이제 그곳에서 돈을 딸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하루에 100만원을 가지고 확실할 때 확률 높을 때 한 번씩 풀베팅을 하면 된다며 일정액이 올라오면 욕심 부리지 말고 바로 집으로 올라오면 된다며 그게 필승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뭔가 그 말이 일리 있어 보였고 결국 다음날 다시 강원랜드에 갔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계획대로 조금씩 잃었던 돈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잃은 돈은 1000만원대에서 100만원대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에게 이제 가자고 했더니 오케이를 하였고 올라오는 중에 이젠 다시 거기 가지 말자고 몇백 떡 싸먹었다고 생각하라고 하니 알겠다고 했다는데요. 못난 꼴 보여줘서 미안하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 형한테 전화가 와서는 지금 강원랜드인데 데리러 올 수 있냐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결국 글쓴이가 데리러 강원랜드에 가서 물어봤더니 5천을 잃었다고 합니다. 차는 애용하던 전당포에 잠시 맡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꽁짓돈이라고 하여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한테 빌린 돈도 있는데 그게 일주일에 20% 이자가 붙어서 500만원이 일주일 되면 600이 되는 마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차를 찾고 꽁짓돈을 갚으려면 돈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며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는데요. 결국 글쓴이가 1000만원을 줬고 차를 찾고 빌린 돈을 갚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보름이 지났을 때 주변 사장님들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 형 회사 요즘 어떠냐며 선지급을 받았는데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하여 선지급을 얼마 줬냐고 물어보니 2천만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화를 몇 통 글쓴이가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른 형들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갔다고도 하는데 500에서 700 여러 명한테서 빌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 형은 어느새 다시 강원랜드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형을 찾으러 강원랜드에 다시 갔더니 이미 1억을 훌쩍 넘게 잃었다고 하는데요. 대출이 아닌 사채까지 썼고 주변 사람 돈 끌 수 있는 건 다 끌었었다고 합니다.
합니다.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형 나 이제 안 볼 생각이냐고 형이 형다운 모습을 보여야 대접해 주는 거 아니냐고 큰소리 뻥뻥 쳤더니 오히려 그 형은 살기 어린 눈빛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대화가 안 되고 몇 마디 했다간 글쓴이를 죽일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다시 만났는데 또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는데요. 결국 글쓴이도 돈이 없었지만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을 꽂아줬다고 합니다. 그 1000만 원으로 직원들 월급 주는 등 급한 불은 껐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형은 주민등록번호가 강원랜드에 등재되어 있어서 더 이상 출입이 제한되었기에 강원랜드에 못 가는 지경까지 되었고, 그렇게 끝이 나나 싶었는데 글쓴이 전화에 엄청 긴 번호가 찍힌 전화가 왔고 스팸인가 싶어서 받아봤더니 그 형이었고 마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돌아올 비행기표가 없다며 거기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도 못하고 호텔방에 갇혀있다고 횡설수설 했다고 합니다. 여권도 빼앗겼다며 300만 달라고 했다는데요. 한국에는 가야지 않겠냐고 하여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내일 준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에 전화를 하겠다는 형의 전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찍힌 번호로 전화를 해봤지만 기계음은 나는 것 같은데 연결은 안 되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총 빚은 3억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모님께서 집도 팔아 구제하려 했다고 합니다. 돈을 이곳저곳 많이도 빌렸는지 업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 나는 얼마 빌려줬다, 난 얼마다 등등 죄다 이런 이야기뿐이었다는데요. 어차피 돈도 못 받을 거 사무실에 돈 될 만한 물건, 컴퓨터 같은 것들 챙겨가는 사람, 사무실 보증금 남은 거 알아보고 챙기라는 사람, 집에다 이야기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 등등 얼마 전까지 서로 웃으며 술 마시고 했었는데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저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박 중독센터라는 게 있다며 도박에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그곳에 쳐넣으라며 마무리를 하는데요. 정말 죽어야 끝나는 게 도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